미연준의 금융 정책이 이제 지금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고 실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5-6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채 이자율이 일드 커브가 평평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팬데믹 상황이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일드 커브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금리를 사실 작년 3, 4분기, 4, 3분기에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좀 업계 시작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떼지는 조치가 아니냐. 이게 R 컨트롤이다. 0.5. 거기다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 러시아의 침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일드 커브가 지금 안 꺾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롱텀에는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숏텀에는 투자. 그러니까 숏텀 트레저리는 높고 사실 10년짜리 국채는 낮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일드 커브가 줄어드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리세션의 위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0.25, 0.5 올려서 8.5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몇 번에 거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미국 주시장을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도 잠잠해졌어요. 오늘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해 초부터 인플레이션은 8%대였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환경이라 인정을 해요. 근데 경기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의 파월이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단기적인 현상이라. 작년 말까지 얘기했어요. 작년 말에 이거는 더 이상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 말을 올해 초에 바꿉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치가 0.25 중앙금리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안 잡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뭔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지속되자 때늦은 대응이다라는 대응이고, 그다음 매파적 발언만 계속 쏟아냈어요. 작년 4분기까지. 여러분도 정확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정책적인 에러가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도 8.5%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이 8%가 아니라 4%대로 곧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무도 몰랐죠.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는 정책적인 좀 에러라고 말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 경제가 가장 민감한 유가, 식료, 아까 말씀드렸죠. 폭등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3월 말 연준의 FOMC 미니 미팅에서 저번 주였어요. 6차례 이상 올라갈 거고, 한 번 올릴 때 0.25에서 1%, 뭐 0.5% 인상할 것이라는 현재 미 경제 성장률을 볼 때 다소 무리한 조치입니다. 지금 성장률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건 괜찮은데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8.5%고 실제 성장률 4%는 사실 마이너스 4%인 거죠. 가격은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국제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올리려면 빨리 올리는 게 더 낫다. 한 방에 그냥 더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0.5 올렸다가 안 되면 그럼 다음 달 6월 달에 또 0.5 올릴 건가요? 그러다 보면 8.5 못 잡힐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노폴리 팔러시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4%대로 잡고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 이상 유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앙금리를 2% 이상 인상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 당연히 둔화되죠. 중앙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 긴축 재정입니다. 긴축 재정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안 되고 덜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캐시가 좀 줄어든 거예요. M1, M2가 다 줄어든 거니까. 그리고 리세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세션이 있다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거지.
이는 기업 실적이 둔화시키고 대량 실업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실업 사태가 대량 해고가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철강이나 또 자동차 업계는 좀 유니언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만 명 이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미국은 항상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 수당을 미국은 주게 되겠죠. 뭐 3개월 이렇게 6개월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이상의 만약에 리세션이 오게 되면 이제 힘든 거죠, 미국은. 그래서 대량 실업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이테크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뭐 미드캡 그다음에 레스토랑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의 모니터리 팔러시의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모니터리 팔러시가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내 비즈니스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준이 어떻게 카드라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냐,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냐. 왜냐하면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미국은 직접적이에요. 아주 직접. 미국 팔러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뭐 발표할 때 굉장히 단어 선택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손이 달달달 정도로 말 한마디에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파월이 얘기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를 많이 하고 단어 선택을 지우고 하고 하는지. 거시경제를 얘기할 때 특히 뭐 형용사부터 이런 것도 단어 선택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게 정책적인 에러가 있을지 이런 거는 빨리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점점 어려운 지경에 지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모기지 신청자 수의 급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자기 집이 있어요. 응? 자기 집이 있는데 제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딜루시브한 재산이 있어요.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200만 불짜리가 됐어요. 시장 가격이. 옆에서 팔리는 거 보니까 내가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에 팔리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리파이 해가지고 돈을 싹 빼가지고 100만 불 빼고 거기다 주식시장에 넣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빨리 레버리지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집값이 300만 불 했다가 200만 불 떨어지면은 인트레스로 올라가고 직업 잃고 그럼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2008년에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심하게 올지는 않겠지만 레버리지가 높게 측정되고 크레딧 카드 높으신 분들 당장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일부 마치 이게 내 돈처럼 막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 안에는. 왜냐 한국 커뮤니티는 윗목입니다. 이런 선행 지수들이 나와서 미국 경제를 딱 맞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한국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너무 바쁘고 24시간 일하고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통수 그때 까이는 거예요. 그게 왜 까이냐면은 내가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안 나타요. 근데 뭐 식당에 사람들 많거든 지금.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대량 레이오프를 시킵니다. 10,000명, 20,000명을 예를 들어서 시킨다. 그러면 거기 식당들 한 70%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는 한국 커뮤니티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우리 방송을 보고 대책을 해서 빨리빨리 조정을 안전하게 자산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한국 커뮤니티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그거의 희생양 최후의 희생양 모르고 희생양이 되지 말고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기를 바라고 아직도 아닐 가능성이 크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한국 커뮤니티는 우리 같은 여기 있는 공동체들은 피해를 적게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겁은 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3프로에 나가서 한 얘기 있죠. 간단하게 Don't panic.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Don't panic. 이것이 위기는 곧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